오늘도 이것 덕분에 편리하셨을 겁니다.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선예의 건축 이야기, 오늘 주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위아래로 이동하는 상자, 그야말로 낯선 신문물이었어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엘리베이터는 우리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건축 요소이자 이동수단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거리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바로 고층 건축을 가능케 해 도시의 모습을 만들었죠. 건물 안쪽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정된 면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전망을 누리고 더 많은 자연광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저층에서는 피하기 어려웠던 외부의 소음이나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했어요. 그 결과 선호도가 높은 고층 건축물에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승강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전국에 80만여 대의 승강기가 있어요. 매해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4만 대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사는 걸까 싶으시죠? 엘리베이터를 구매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일반인이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산업은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티센크루프, 쉰들러 들어보셨나요? 이 산업은 엘리베이터의 생애 주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만들며 설치하고 고치고 유지하고 철거하는 이 사이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어떤 엘리베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즉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야, 느낌 좋은데? 요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조명도 이렇게 예쁜 걸 쓰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저희 21년도 신제품인 넥스 기종입니다. 저층에 반영되는 중저속도 제품이고요. 주로 소규모 건설사나 개인 건축주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옆에 있는 기종은 다른 제품인 건가요? 다 같은 넥스 기종들입니다. 그리고 모델별로 다 디자인 컨셉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기종 외에도 다른 제품이 있는 거겠죠? 네, 건물의 용도나 규모 그리고 설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엘리베이터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이런 모델 말고 좀 비표준 모델로 주문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규모별로 다 달라지게 되는 거네요. 주요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살펴볼까요? 건물의 규모에 따른 중저속, 고속,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수송 인원, 기계실 유무 등도 각기 다릅니다. 병원, 선박, 전망 등 특수 목적에 맞는 제품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갖춰야 되는 필수 기능이 사람이나 물건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당연히 충족을 하면서 사람들의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손끼임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동작만으로 엘리베이터 탑승도 가능하더군요. 손대지 않고도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몇 층 가세요? 3층. 3층.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앞서서 보신 모델들이랑 또 별도로 천장이랑 바닥재 그리고 벽체를 다 조합할 수 있는 비표준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니네요. 패턴도 있고 재질도 다 달라요. 이건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돼요? 벽체는 60종 되고요. 바닥재는 30종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바닥재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평소에 완성된 제품만 보시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좀 낯설어 하세요. 엘리베이터 자재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크기도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뭐 내부 크기나 높이 그리고 도어 폭, 높이도 조절 가능하세요. 네, 여기서는 저희 전장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죠. 네, 엄청 많네요. 이런 것까지 조합이 가능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자동차 옵션 추가해서 조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이렇게 디자인과 기술 옵션이 다양해가지고 많은 건축주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빌딩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공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빌딩의 가치를 좌우하고 또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장치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생산업계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건축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느껴지셨죠? 그럼 이번에는 건물 설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와 관련해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베이터와 건물 설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빌드 프로젝트 매니저 김승남 건축사입니다. 일단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건축법에 따르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건축법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와 층수에 맞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6층 이상이면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승강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건축법과는 좀 별개로 건축주분이 좀 더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을 높게 사신 경우일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2층만 올라가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엔 힘든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네.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꼭 그것 때문이 아니어도 사용상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승강기는 설치하는 편이 많습니다. 실제로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임대 측면에서도 좋거든요. 집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건물을 매도할 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더 좋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승강기가 있는 편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러모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승강로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될 텐데 면적을 많이 뺏기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럴 땐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모두 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잊지 않고 챙겨와야겠습니다. 이제 설레 건축주님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지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제 어디다 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 엘리베이터나 계단 그리고 배관, 수직 배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건물의 구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코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코어. 코어가 위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건물의 모든 층의 레이아웃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한쪽에 도로를 면하고 있는 직사각형 토지 위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토지를 9개로 나눠봤어요. 네네. 그럼 이제 설레님한테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코어를 어디에 배치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기 가장 밑에, 왼쪽 가장 밑에 할 것 같습니다. 도로랑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상가 바로 앞에. 동선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보안 측면에서 되게 좋은 위치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럼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주차장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상가주택이라고 했으니까 1층에 상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같이 고려했을 때 코어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 네. 좋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랑 면하고 있을 때 가장 효율이 좋고 상가는 도로랑 마주하고 있어야 그 임대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상가와 주차장이 배치가 된다면 사실은 코어는 뒤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레님께서 잡아주신 위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 3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네. 방위가 있었군요. 네, 1조권 사선 제한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선 제한을 받아야 되고 코어는 건물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선 제한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북쪽에는 코어가 위치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코어가 만약에 남쪽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는 설레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남쪽에는 보통 큰 창을 많이 내잖아요. 창도 작아지고 난방 효율도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어가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창의 면적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이 코어가 남쪽에 위치하는 게 정답일까?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되게 어렵네요, 네, 이게. 만약에 이 건물보다 좀 더 규모가 훨씬 크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8층짜리 호텔을 설계를 하는 팀에 제가 소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만 해도 12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건축사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베이터의 대수나 속도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받아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거기다가 정답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요소들 중에 건축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들을 찾아가는 게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제 수많은 제품들 중 무엇을 고를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보통 건축주들의 단편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완료된 후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구매 가이드를 잘 따라오세요. 브랜드 홈페이지 상담문의나 영업사무소로 직접 연락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층수, 그리고 승강로 크기를 알고 있어야 그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건축주의 취향과 건물의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선택하면 구매 완료! 이렇게 구매한 엘리베이터를 누군가는 10년 쓰고 교체하지만 20년 넘게 쓰는 건물도 있습니다. 핵심은 유지 관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관련 안전법에 따라 주기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필수예요. 그러니 공신력 있는 제조사와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화물들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편안하게 타는 방법도 생기겠죠? 건물 안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감염병 예방용 엘리베이터, 각종 최신 기술을 접목한 엘리베이터까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제 상상력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저는 다른 건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